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꼭 좀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구독 버튼도 꼭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을 입어서 급등 타이밍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구독자 9,000분을 돌파를 해서요. 뭐 별일 없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지금 시청을 하고 계시는 주말 중으로 이제 구독자 10,000분 돌파를 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지금 돌파를 하고 있는데 뭐 아무래도 이제 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이제 또 많은 수익들도 창출을 드리고 상한가도 많이 드리고 특히나 지금 7월달 8월달 통틀어 가지고 가장 강력한 테마로 볼 수 있는 2차전지와 삼성 로봇 테마 좀 강조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급등 타이밍을 많이 좋아해 주신 게 아닐까 좀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구독자 10,000분 지금 이벤트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일찍이 선물로 드리고 있었던 2022년 삼성 250조 인공지능 및 삼성 로봇 투자 산업 전망에 대해서 급등 타이밍 쪽에서 직접 만든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실전 매매에 있어서 꼭 참고를 해보셨으면 하는 내용들 지금 담아봤습니다. 2022년 뭐 뿐만이 아니라 2023년까지 로봇 산업 같은 경우는 쭉 이어가겠죠. 5가지 주요 로봇 공학부터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로봇 이슈에서 어떤 부분을 집중을 하셔야 되는지 지금 총정리 관련주 종목들까지 지금 총정리를 해놓은 보고서니까요.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시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영상 바로 시작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 다음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전기차 섹터 여기서 대박이 난다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지금 인플레이션 대응 법안에 따라 가지고 전기차 투자가 어마무시하게 500조 단위로 지금 들어가게 됩니다. 대장주로 볼 수 있는 지금부터 지금 40배 성장이 예상이 되는 섹터입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당장 지금 매출이 나는 그런 부분보다 향후 지금 매출 성장성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반드시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영상 바로 시작을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테슬라가 지금 올해 예상 판매량이 150만 대 육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하이 공장이 봉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굉장히 또 뛰어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2040년까지 테슬라가 판매량을 40배 이상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2차전지 같은 경우도 그러고 결국에는 지금 이 전기차의 연비를 어떻게 향상을 시키느냐 이 부분이 지금 지속적으로 토픽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자동차연구원 같은 경우는 지금 무게를 10% 자동차가 줄인다라고 하면은 전비가 5% 상승을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제 현대차의 아이오닉 5 굉장히 지금 유럽과 미국에서 절찬리에 판매 중입니다. 동급 모델로 볼 수 있는 폭스바겐의 ID4 지금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배터리 용량 같은 경우는 탑재가 되고 있는 게 폭스바겐의 ID4 쪽이 용량이 더 큽니다. 그러면은 배터리 용량이 크게 된다라고 하면은 자동차 가격이 비싸지겠죠. 근데 지금 아이오닉 5가 폭스바겐의 ID4 대비를 한다라고 했을 때 주행거리가 더 우수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대차 쪽의 세계적인 전기차 플랫폼인 EGMP 시스템도 물론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지만 아이오닉 5가 ID4 대비를 해서 무게가 상당히 적게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싼 가격으로 긴 주행거리를 내게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량화 굉장히 이제 토픽으로서 투자자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되고요. 2024년 다가오는 지금 1, 2년 안으로 전기차가 내연기관 가격을 역전하게 됩니다. 결국에 전기차가 지금 비싼 가격이라도 팔리고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휘발유보다 지금 전기차가 훨씬 더 이제 이 비용이 지금 운용을 하는데 비용이 조금 적게 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차체 가격까지도 역전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이제 전기차 판매가
내연기관을 앞지르게 되겠죠. 1, 2년 안으로. 굉장히 가파르게 이 시장들이 바뀌고 있어요. 2030년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도로 위에 이제 내연기관보다 전기차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시대의 흐름에 이제 따라가셔야 되겠죠. 테슬라의 기가프레스 그리고 테슬라의 솔라루프 등 테슬라의 전기차 혁신을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파헤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테슬라가 40배 성장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2020년 당시 때 테슬라의 발표를 했었던 부분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2020년에 50만 대, 2021년에 80만 대, 2022년에 120만 대를 토대로 그 이후부터 200만 대, 400만, 300만 대, 450만 대 쭉쭉쭉쭉 엄청난 상승세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어요. 2020년 이후부터 지금 20년, 21년, 22년 모두 다 목표치를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정말 못 판다고 하더라도 130만 대 정도 판매량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해당 목표대로 굉장히 착착착착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어느 정도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 2030년 기점으로 판매량의 성장세가 주춤해질 것으로 보여요. 결국에는 이 이후부터는 안정적인 매출 성장세로 가되 주식의 관점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성장률 그리고 영업이익의 어닝 서프라이즈로 주가가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 같은 경우는 28, 29년 정도까지 상승세를 기대를 할 수가 있겠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죠. 이 이후에도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와줄 수는 있겠지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예상이 되는 전기차, 2차전지의 폭발적인 성장세 같은 경우는 이 정도에서 이제 마무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40년 지금 테슬라의 인도량 목표치가 4,400만 대입니다. 올해 대비를 해서 40배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2030년까지 방금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기하급수적인 성장의 시기로서 지금 다가오는 5년이 굉장히 전기차와 2차전지 종목들이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다. 여러분들도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전기차와 내연기관을 그 앞에 본네트를 까본 그런 비교 영상인데요. 왼쪽이 이제 우리나라 그랜저 지금 까놓은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른쪽은 이제 테슬라 모델 3를 까놓은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엔진을 앞에다가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지금 엔진을 감싸는 외형 프레임의 모양 구조가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배터리만 놓고 이제 반도체만 넣으면 차가 가버리기 때문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뒤에도 트렁크가 있고요, 앞에도 트렁크가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 대비를 해가지고 디자인의 변화를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미래 공학적으로 조금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공기 역학적 설계를 들어간다. 지금 이제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실제로 이 공기 역학적인 설비 때문에 전비 자체가 향상이 되고 그러면서 이게 비용 절감을 진행을 할 수가 있겠다. 무엇보다 미래지향적으로 디자인이 굉장히 예쁘게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아이오닉5와 ID4를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제 무게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아이오닉5가 100kg 이상 가볍죠. 근데 지금 이제 배터리 용량 같은 경우는 폭스바겐 쪽이 더 비싼 배터리가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이제 주행거리 같은 경우는 488km, 그리고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450km로 30km에서 40km 정도 차이가 굉장히 이제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이오닉5 같은 경우는 전기차 경량화를 토대로 프레임의 가격을 낮추고요, 배터리의 가격을 낮추고요, 주행거리를 증가시키면서 비용 하락까지 연결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도 엄청난 공기 저항 개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동급 픽업 트럭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동급 최저치의 지금 공기 저항 개수를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미국 쪽에 이제 공학 시스템을 토대로 현재 지금 테슬라 사이버 트럭의 공기 저항 개수를 계산을 했습니다. 굉장히 대단한 지수가 나왔어요. 테슬라의 지금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는 공기 역학적 설계로 지금 공기 저항 개수가 0.35 CD,
그러니까 일반 소나타 이런 세단 수준의 공기 저항 계수를 보여준다는 거죠. 지금 뭐 포드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뭐 다른 픽업 트럭들을 생각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 일반 지금 픽업 트럭 0.5에서 0.65 CD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반절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뭐 포드나 특히 얘가 지금 이제 모델이 F150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번에 포드 쪽에서 이제 이 F150 라이트닝이다라고 해가지고 전기차가 출시가 됐죠. 결국에 지금 이 포드 기존의 내연기관하고 라이트닝하고 결국에 디자인이 굉장히 유사하게 진행이 된다란 말이에요. 이게 일명 아이덴티티라고 하죠. 어떤 이제 뭐 벤츠라고 하던가 포드라고 하던가 이런 지금 이제 아이덴티티를 통해 가지고 어떤 디자인들을 지속적으로 계승해 갑니다. 근데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계승을 할 아이덴티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창의적이고 특히나 효율적인 디자인이 가능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는 진짜 무슨 뭐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뭐 기하학적으로 생겼죠. 근데 이 부분이 그냥 생긴 것만 이렇게 진행이 된 게 아니라 공학도들이 엄청난 설계를 토대로 이걸 지금 공기저항 계수를 세단 수준으로 낮췄구나. 또 엄청난 작품이 나오겠구나. 엄청난 연비를 보여주겠구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은 전기차가 지금 연비를 어떻게 향상을, 전비를 어떻게 향상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 가장 중요했었던 부분,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공기역학적인 설계, 그러면서 이제 무게가 또 중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벼워야 멀리 간다. 전기차의 다이어트 경쟁이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자동차연구원 쪽에서 전기차 무게가 10% 줄면은 전비가 5%가 향상이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가장 대중적인 내용으로서 경량화 소재로서 들어가는 게 핫스탬핑 공법입니다. 한 1000도 정도 고온을 딱 강판을 만들어 놓고 이거를 급속 냉각을 시켜가지고 강도를 20% 올리고요. 동급 강도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핫스탬핑 공법을 사용을 하지 않았었던 그런 대비를 한다라고 했을 때 무게를 10% 정도 줄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일단은 전기차의 생산 비용의 50% 이상이 2차전지 배터리로 들어갑니다. 결국에 이 2차전지 배터리의 용량이 더 적어지면 더 적어질수록 지금 이 더 긴 주행거리를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전기차 쪽에서 확보가 들어갈 수 있겠다. 무슨 말이냐? 결국에 지금 이 연비 자체가 무게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좌지우지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제 놓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기가프레스를 통해 가지고 다른 이제 완성차 업체들에서 시도조차 하지 않았었던 내용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가프레스를 도입을 했어요. 수백 가지 부품을 한 방에 다이캐스트로 눌러버려 가지고 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기존의 완성차 같은 경우는 이 하부 프레임에 수백 가지 부품이 나사로 조이고 용접이 들어가고 접착제로 붙이고 굉장히 이제 이 부분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고요.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특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기가프레스를 도입을 해가지고 1회 다이캐스트로 찍어내서 양산 이 시간을 굉장히 줄여버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접착제나 나사나 볼트 무게들이 안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경량화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내게 된 겁니다. 특히나 이렇게 다이캐스트를 그냥 철강을 부어가지고 만들 수는 없겠죠. 특수 알루미늄 용액을 넣어가지고 같은 이 모양이다라고 하더라도 훨씬 더 또 이 알루미늄 때문에 알루미늄이 이제 철강 대비를 해가지고 30-40% 가벼워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으로서 지금 경량화 그러면서 이 경량화를 토대로 지금 다른 동급 모델들 대비해서 같은 비용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훨씬 더 또 좋은 그런 이제 주행거리를 나타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용접이나 접착제나 나사 이런 게 지금 무게가 굉장히 무겁겠죠. 특히나 이 접착제 무게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이거를 토대로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타 업체 대비해서 30% 이상 무게를 감소시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테슬라 같은 경우는 100년 이상의 완성차 업력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2019년, 2020년 이때 당시 때 테슬라 자동차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진짜 장난감이나 싶을 정도로 완성도가 떨어졌어요.
조립 완성도가 너무 안 좋았고요. 그러면서 차체 단차들이 안 맞아가지고 굉장히 뭐 안 좋았었죠. 그래서 야 이거 지금 문제가 많다 그랬는데 지금 이 다이캐스트를 기가프레스 한 방에 찍어버리면서 단차 문제를 한 방에 이상하게 해결을 해버렸다는 거죠. 이거 한 방으로 이제 다른 완성차 업체에서 비교를 될 수가 있었던 완성도 문제가 한 방에 지금 해결이 됐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또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혁신으로 차체 무게를 줄이는 데 지금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배터리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통해서 배터리의 전비 향상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는 시스템입니다. 테슬라만의 지금 독보적인 시스템이고요. 지금 현재 이 시트 하단을 배터리를 일체화를 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기존의 자동차 하부에 배터리가 달리는데요. 이 배터리를 탑재를 하고 결국에 뭐 철골 구조나 이런 걸로 방어를 하고 그 위에 이제 시트를 올린다. 이런 구조로서 진행이 됐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냥 프레임 위에다가 아무것도 없이 이 시트 아래에다가 배터리를 일체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여기에다가 박아가지고 바로 이제 경량화 들어가게 되면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배터리 모듈을 보호를 하는 이 지금 뭐 알루미늄 배터리 모듈 가격이 들어가지가 않겠죠? 그러면서 위로 이제 하부 차체 프레임 이 가격도 들지가 않겠죠. 결국에 가격도 줄이고 그러니까 비용을 줄이고 차체 자체도 경량화를 하게 되면서 아주 뭐 일석삼조 사조로 배터리의 이 전비 그러면서 주행거리 향상까지 불러일으키는 타사 전기차와 비교를 해본다라고 했을 때 테슬라는 이 마진율이 장난이 아닙니다. 30% 이상으로 지금 마진율을 확보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뭐 굉장히 비용 절감의 고수로 볼 수 있는 토요타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영업이익률 본다라고 했을 때 뭐 지금 이제 이 마진율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10% 후반부터 20%대 지금 벤츠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뭐 고가 전략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서 23%까지 엄청난 지금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7에서 8%밖에 안 됩니다. 뭐 르노 같은 경우는 한 3%밖에 안 되고요. 기아차가 이번에 SUV랑 EV6랑 잘 팔아가지고 10%가 넘었어요. 근데 지금 현대차랑 기아차도 어마무시하게 지금 번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 완성차 업체의 영업이익률 마진율에 돈 버는 기준이 5%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 굉장히 돈 많이 벌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테슬라는 그냥 마진율이 30%가 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같은 차를 놓고 판다라고 본다라고 했을 때 테슬라는 벤츠나 도요타 대비를 해서 50% 이상 영업이익을 더 챙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테슬라가 성장성이 어마무시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지금 자동차 판매량이 거의 토요타랑 뭐 테슬라랑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한 12배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테슬라가 더 크다는 거죠. 이 괴기한 그런 부분이 바로 영업이익률. 그리고 이제 토요타는 쫓기는 입장이죠. 그리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쫓는 입장이죠. 주식시장에서는 결국에 이런 기대감들에서 주가 상승이 나와주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기대감을 채워주게 된다라고 하면 실제 숫자로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같이 이제 따라가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굉장히 웃긴 내용이에요. 이 내용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방금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1회 다이캐스트로 찍어내는 기가프레스를 통해서 찍어내게 된다라고 하면은 진짜 작은 사고를 난다라고 하더라도 전손급 피해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는 수백 가지 부품으로 이거를 조립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것만 교체를 하면 되는데 테슬라는 이게 짱 박아서 단일 캐스트로 진행이 돼서 이게 나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주 그냥 막 다 파고 들어가서 전손급 피해로 나와버린다는 거죠. 결국에 지금 이게 무슨 내용이냐? 테슬라는 완성차 업계에서 지금까지 이 다양한 조립들, 나사들 이런 걸로 이제 본인들이 비용을 지금 재고 있었던 내용을 이거를 고객에게 전가를 한 최초의 업체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테슬라는 영업이익률이 올라가고요. 테슬라 자동차를 사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지금 보이지 않는 비용들이 고객이 가지고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테슬라는 이 기가프레스에다가 철강을 놓고 그대로 짜낼 수가 없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이 재료 공학적 입장에서 접근을 해서 알루미늄에다 철강을 어느 정도 섞는
특수 용액을 이 기가프레스에다가 부어가지고 일반 차체 프레임용은 사실 뭐 철강이 사용이 불가하겠죠. 그래서 알루미늄 합금을 통해서 기존 중량을 30% 정도 가량, 얘가 이제 테슬라의 기가프레스에서 한 방에 찍어낸 그런 이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테슬라의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살펴보는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은 결국에 지금 테슬라가 업계를 선도해 나가면서 지금 업계 내에서 최고의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업계를 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스탠다드를 계속적으로 만들어 나간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테슬라를 잡겠다 벼르고 있는데 결국에 다른 완성차 업체들은 테슬라를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결국에 테슬라의 이런 혁신적인 내용은 다른 완성차 업체들에게도 전도가 돼서, 지금 대표적인 예가 원통형 배터리죠. 원통형 배터리는 지금까지 완전 무슨 뭐 쩌리 취급을 당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테슬라가 이 원통형 배터리를 소형에서 중대형으로 지금 이제 이걸 개조를 하고 나서 이걸 토대로 연비를 뭐 50% 이상 올려버리겠다라는 내용들을 지금 하다 보니까 전 세계의 완성차 업체들이 전부 다 원통형 배터리를 지금 탑재를 하려고 나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에 관련된 내용들은 결국에 지금 이 전기차 업계에 확산이 되는 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테슬라가 2019년이었나요? 배터리 데이 때 이제 언급을 했었던 셀2팩을 폭스바겐 같은 경우도 지금 따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테슬라 것을 먼저 본다라고 하면은, 원래 지금 진행이 됐었던 거는 이런 식으로 뭐 분리막이다라고 하던가 배터리 셀들을 보호를 하는,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게 모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듈, 배터리 모듈. 이런 배터리 모듈들로 이런 셀들을 보호를 지금까지 했어요. 근데 지금 이거를 테슬라 같은 경우는 셀2팩을 발표를 했죠. 무슨 말이냐? 배터리 회사에서 모듈을 납품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셀을 포장을 해서 이런 셀들을 포장을 해서 모듈들을 만들고요. 이 모듈들이 모여가지고 전기차에 탑재가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셀2팩은 뭐다? 안쪽에 있는 이 셀들만 납품을 받아서 한 방에 그냥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해버리게 됐다. 이게 지금 셀2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배터리 모듈을 안 넣고, 지금 이제 뭐 전체 차종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결국에 지금 모듈을 안 넣고 셀에서 바로 팩으로 포장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른쪽에 위쪽에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배터리 셀들이 굉장히 얇죠. 근데 오른쪽을 놓고 아래쪽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뚱뚱합니다. 이게 바로 중대형 원통형 배터리, 일명 차세대 4680 배터리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중대형으로서 탑재를 하다 보니까 기존의 소형 이 원형 배터리가 들어왔었던 거 대비를 해서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거죠. 구조적으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기존의 배터리 보호를 위해서 들어갔었던 이 모듈들이 쓸모가 없어졌겠구나.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자체로 비용을 줄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무게까지도 줄어들겠죠. 그러면서 이제 전비가 향상을 하고요. 그러면서 주행거리까지 올라가는 이런 효과들을 보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로 전기차 2등 업체로 볼 수 있었던 폭스바겐 쪽에서 작년에 나온 내용입니다. 바로 이제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폭스바겐 같은 경우도 각형 배터리를 통해 가지고 셀2팩을 한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테슬라 4680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를 통한 셀2팩이 도입이 된다. 이 내용들을 이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살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가장 대중적으로 쓰이고 있는 차체 경량화 공법이 이 핫스탬핑 공법이에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뭐 현대차나 기아차 쪽으로, 아니면 다른 완성차 업체들로, 아니면 뭐 조선 쪽으로도 이제 해당 핫스탬핑 강판이 지금 양산이 들어가게 되면서 납품이 들어가죠. 1000도 이상의 고온에서 스틸 기반 제품들을 급속 냉각을 시켜버린다. 그래서 강성을 높이고, 그러니까 단단해지고 무게가 25% 줄이는 효과가 난다. 그래서 지금 알루미늄은 강철 대비해서 4배 가량이 비싸요.
그러니까 이제 강철을 완전 대체를 할 수는 없겠죠, 알루미늄이. 그래서 지금 뭐 우리나라 뭐 고급차 라인업으로 볼 수 있는 현대차의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하부를 따본다라고 하면은 알루미늄으로 도배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급차 라인업에는 이런 알루미늄들이 다 때려 박는 거예요. 그 자동차 자체가 좋아지면서 그 알루미늄 강성 자체가 굉장히 또 승차감을 좋게 만드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고급차들 같은 경우는 이런 알루미늄들이 굉장히 많이 박히죠. 그래서 알루미늄, 탄소 섬유 등으로 지금 차량 프레임이라던가 외장재를 전면 대체를 하기 전에 결국에는 이런 부분으로 진행이 되겠죠. 가장 확실한 경량화 대안이 이 핫스탬핑 고법이겠다. 이 부분을 이제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테슬라 쪽에서 다시 한번 업계를 선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이 솔라루프예요. 솔라루프. 테슬라 쪽에서 솔라루프를 도입을 한다라고 내용을 하니까 실제로 지금 현대차의 소나타 하이브리드 모델에 솔라루프 옵션이 포함이 됐었죠. 벤츠랑 BMW 쪽에도 포함이 되고요. 폭스바겐하고 포드도 이제 조만간 솔라루프를 탑재를 한다라고 합니다.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이 특이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모든 부품, 심지어 지금 배터리까지도 수직 계열화를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수직 계열화가 무슨 말이냐? 자회사로 이제 두어가지고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비용 절감이 확실하게 된다라는 내용이겠죠. 테슬라 지금 솔라루프 설치를 미국 전역으로 확대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2016년 당시 때 빚더미 태양광 전문 업체 솔라시티를 인수를 했죠. 지금 태양광 패널을 탑재를 해서 기존의 주택의 지붕을 대체를 하는 솔라루프를 개발을 했습니다.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기차 부품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비용 감소 효과를 노리고 있고요. 지금 이제 전기차용 태양광 패널 특허를 확보해서 실제로 지금 이제 다가오고 있는 내년 이후부터 이제 이 히트 모델 사이버 트럭이 양산이 들어가게 될 텐데 여기에 이제 차체 이 후면에다가 트렁크 부분에다가 이 태양광 패널을 자동차용 태양광 패널을 심어가지고 전비를 굉장히 좋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업계를 테슬라 쪽에서 선도를 하다 보니까 다른 업체들이 따라하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시장들이 계속적으로 개척을 한다라는 거겠죠. 지금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이 사이버 트럭 이쪽에다가 이제 솔라루프를 박아서 지금 이 후면부 솔라루프 탑재가 들어가고요. 지금 오른쪽에 벤츠의 고급 전기차 쪽으로 볼 수 있는 이런 뭐 현대차 같은 경우도 말씀을 드렸고요. 솔라루프 옵션이 지금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솔라루프를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가게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솔라루프로서 에너지를 해서 차체가 움직이는 그러니까 이 엔진 쪽으로 가는 배터리가 아니라 LFP 이 ESS 시스템 그러니까 에너지를 저장을 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이게 지금 계기판이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나 공조 시스템이나 이런 걸로 지금 장치 구동을 하는 데에 이 지금 솔라루프가 도용이 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하루에 20km에서 30km 주행 거리를 늘릴 계획이다. 굉장히 획기적입니다. 하루에 20km에서 30km를 늘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거의 지금 이제 옵션 값 같은 경우는 뭐 한 3, 4년 정도 안에 또 뽑을 수가 있겠다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차세대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로 가기 직전에 배터리 쪽에서 에너지 밀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양극 활물질의 개발을 통해서 배터리 성능을 좋게 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 지금 한계치에 다다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전기차 업체들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을 드렸었던 다양한 내용들로 2차 전지 외에 주행거리라던가 그런 전기차의 이러한 경쟁력을 확보를 하는 그런 지금 새로운 기술력들이 지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실질적으로 탑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 지금 이 완성차 업체들의 해당 시스템들이 탑재가 되게 되면서 해당 이러한 시장들이 또 이제 굉장히 커지게 되는 그런 효과들이 나오면서 여기서 이제 직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또 강력한 상승세를 나타낼 수가 있겠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들은 지금 기대감만 존재를 하고 실질적으로 숫자가 아직 나오지를 않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주가 상승세를 기대를 해봐도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원통형 배터리 수혜 쪽으로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로벌 중소형 원통형 배터리 쪽에서 1위로 놓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셀2팩 관련된 내용이죠. 결국에 소형 셀보다 중대형 셀이 구조적으로 안전하기 때문에 배터리 모듈을 안 쓰고 셀에서 그냥 바로 팩으로 간다. 이런 내용으로서 지금 삼성 SDI 쪽이 원통형 배터리 수혜를 지금 직격으로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테슬라가 선도를 하니까 다수의 이제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이 지금 이제 트렌드에서 벗겨 나갈까 바로 이제 4680 배터리 공급을 논의 중이다 인정을 했죠. 파나소닉 같은 경우는 차세대 중대형 원통형 배터리 양산 일정이 연기가 됐습니다. 지금 파나소닉 같은 경우는 당장 일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이 실리콘 음극재를 중대형 원통형 배터리에다가 넣고 테슬라에게 지금 이제 납품을 하려고 하는 의도죠. 그러다 보니까 2024년 지금 이때로 양산 일정이 밀렸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애리조나 원통형 배터리 신규 공장 증설이 일정이 연기가 됐고요. 지금 이제 4680 원통형 배터리 글로벌 완성차 업체 다수와 협상이 인정이 됐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결국에 테슬라를 납품을 해도 좋고요. 안 납품을 해도 좋은 거예요. 실제로 지금 이제 뭐 삼성 SDI 쪽이 테슬라에 납품을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벌 수가 있었거든요. 실제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8-90% 되는 원통형 배터리를 테슬라 쪽에서 싹 쓸어 가다 보니까 원통형 배터리가 글로벌 품귀 현상이 나게 되면서 삼성 SDI가 뭐 분기마다 뭐 이제 이 단가 마진이 20%씩 올려 쳐버리면서 뭐 작년 그리고 올해 계속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낼 수가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결국에 지금 테슬라 쪽으로 만약에 납품이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뭐 주가에는 당연히 테슬라 쪽 납품이 좋겠죠. 파괴력이 있고 쇼킹이 하니까. 근데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 실제로 납품을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이 중대형 원통형 배터리를 빼앗기면 안 되기 때문에 뭐 벤츠 뭐 BMW, 뭐 포드 얘네들이 이제 또 원통형 배터리를 납품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실적적인 부분이 더 좋아질 수가 있겠다. 이런 부분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OCI입니다. 솔라루프 수혜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솔라루프 시장이 커진다라고 하면은 이 OCI가 굉장한 수혜를 받게 된다.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됩니다. 지금 국내 유일 폴리실리콘 그러니까 태양광 패널의 재료가 되는 폴리실리콘 제조업체입니다. 480조 기후 법안에 따라서 태양광 업체가 미국 진출을 하는 수혜를 받게 된다. 무슨 말이냐? 중국이 지금 이 폴리실리콘의 60% 70%를 시장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중국의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는 미국에다 이제 수출이 안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국내 유일한 폴리실리콘 제조업체인 OCI 쪽이 이제 받게 되고요. 심지어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자동차에다가도 솔라루프를 박으려고 하고 있는데 미국 전역에다가 단독주택들에다가 미국에 이제 단독주택들이 굉장히 많죠. 이 단독주택에다가 솔라 시스템, 솔라루프를 전부 다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없어서 못 팔고 있어요. 지금 이 솔라루프 주문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제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집만 올리고 여기를 지금 솔라루프를 넣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나오다 보니까 한 1년 정도 미루다 보니까 여기를 지금 비닐로 이렇게 집 지붕을 싼다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그냥 잠깐 임시 방편으로 방수 재질 지금 잠깐 덮어놓는 수준으로 굉장히 이제 미국에서는 해프닝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솔라루프 쪽에 있어서 굉장히 수혜 OCI 쪽이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 효과 같은 경우도 있어요. 솔라시티 같은 경우는 매출 대비 15배 이상 어마무시한 시총이 나와주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회사니까. 그래서 얘가 태양광 업체 자체를 지금 점핑을 시키고요.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경제 블록화에 따라서 태양광 글로벌 대장주 될 수가 있겠다. 여러분들이 OCI 체크를 꼭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로코입니다. 전기차 핵심 부품을 납품을 하고 있고요. 국내 최대 알루미늄 압출 제품 제조 업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터리 냉각을 위해서 이제 배터리 모듈 쪽으로 알루미늄 소재들이 많이 쓰이죠.
차체 경량화 부각에 따라서 지금 이제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알루코가 지금까지 그냥 알루미늄, 그냥 뭐 비금속 만드는 그런 업체였는데 지금 전기차 핵심 부품 기업으로서 부각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에 이제 폭스바겐 쪽으로 2천억대 MEB 배터리 모듈 케이스 공급 계약이 들어갔고요. 최근에 SK온 헝가리 공장에다가 5천억 규모로 지금 이제 전기차 배터리 모듈 케이스 공급 계약이 들어갔다. 그래서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제 알루미늄 관련된 내용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전기차 쪽에서 도입이 늘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모그린텍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태양광 그 솔라 루프 단독주택 위에다가 탑재를 하는 솔라 루프도 그렇고요. 전기차에다가 탑재를 하는 솔라 루프도 그렇고요. 결국에는 이거를 에너지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ESS,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받아야 된다 아니겠습니까?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이제 나타내야 되는, 태양이 딱 받아서 그런다라고 하면 여기를 이제 받는다. 근데 이거를 지금 이제 뭐 어마무시한 그런 뭐 용량을 필요도 하지 않는데 막 비싼 NCM9 이런 뭐 한국산 배터리나 이런 거를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이제 뭘로 들어가느냐? LFP를 넣는다라는 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동차가 뭐 있다라고 하면은 위에 솔라루프를 달았다라고 치면은 차체를 움직이는 메인 배터리 같은 경우, 엔진 배터리 같은 경우는 3원계로 NCM으로 들어가겠죠. 하이니켈 배터리로. 근데 이제 솔라루프 같은 경우는 이 엔진하고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동떨어져 있는 새로운 에너지 저장 시스템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LFP로 연결이 되는 거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4차 소재에 있어서 4차 산업에 있어서 핵심 소재를 생산을 하는 기업이다. 아모그린텍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ESS 사업에서 에너지 저장 사업에서 LFP 배터리 중국 매출이 본격화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테슬라 쪽으로 납품이 들어가고 있어요. 고효율 자성 부품 지금 납품을 하고 있고요.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주택 태양광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 솔라루프도 그렇고요. ESS 보급이 필수적입니다. 이 ESS 시장에서 그러니까 ESS의 LFP 같은 경우는 안 움직여도 되니까 LFP가 이제 주로 탑재가 된다라는 거죠. 차량 솔라루프 에너지 저장 같은 경우도 LFP가 이제 탑재가 되게 된다. 이 부분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전에 10년 전에 스마트폰을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하면은 스마트폰이 나와주고 나가지고 무슨 뭐 카메라 모듈 업체가 올라가고요. LCD에서 OLED 디스플레이가 올라가고요. 뭐 이제 여기서 뭐 터치 스크린 들어가게 되면서 이 보안 카메라에다가 이제 뭐 3D TOF 센서들 같은 경우 작동을 해가지고 뭐 얼굴 인식을 한다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이제 심지어 디스플레이에다가 손을 찍어서 지문 인식을 한다라고 하던가 굉장히 플랫폼 하나가 나와주게 되면서 어마무시한 사업군들이 생겨가는 거예요. 전기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전기차가 진행이 되게 되면서 메인 토픽으로서 2차 전지가 올라가게 되고 여기서 뭐 양극재, 음극재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이제 플랫폼을 따라가지고 수많은 사업들이 나와주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드렸었던 경량화 세터, 뭐 셀투팩, 핫스탬핑 공법에 따라서 그리고 뭐 솔라루프 시스템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이 전기차 시장이 플랫폼으로서 이제 역할을 하게 되면서 수많은 그런 이제 파생 효과들이 나타나주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사업들이 어마무시하게 이제 또 커지게 되면서 또 엄청난 주가 상승들 나타나주게 되겠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30년 정도만 놓고 본다라고 하더라도 전기차에서 소프트웨어가 차지를 하는 비용이 50% 이상이 된다라고 하니까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많은 이제 사업군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은 지금 근시안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그런 이제 부가적인 내용들로서 시장이 커질 수가 있는 부분들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 이제 수혜주 종목들로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종목들까지 한번 살펴봤다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삼성 로봇 총정리제 지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로봇 공학부터 관련된 이슈 그리고 이제 종목들까지 총정리를 해놓은
로봇 보고서 어디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뭐 은행 어플리케이션 받고요, 카카오톡 받고요 하는 이 구글 플레이가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 여기를 들어가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한글로 급등 타이밍 치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급등 타이밍 어플리케이션, 주식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무료 어플리케이션 지금 이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뭐 다운로드 받으시는 거, 그리고 이제 뭐 안쪽에서 뭐 추천주 이런 거 정보들 이용을 하는 것들 모두 다 100% 무료니까요. 걱정 안 하시고 다운로드 받으셔서 도움들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여기서 이제 10,000명 구독자 이벤트 지금 이제 그 게실 같은 경우도 여기로 올라갈 겁니다. 로봇 보고서 같은 경우는 어플 들어오셔서 세 번째 여기 테마 차트 분석 게시판 들어오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위쪽에 지금 필독 별표 해가지고 미래산업 로봇 보고서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셔서 이거를 이제 클릭을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로봇 보고서 여기 이제 클릭을 하셔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에 지금 이제 로봇 보고서 같은 경우는 내려가고요. 이제 다운로드를 못 받으실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꼭 다운로드 받으시고 급등 타이밍 쪽에서 직접 만든 그런 이제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서기 때문에 다른 쪽에다가 무슨 뭐 배포를 한다던가 하지 마시고 투자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는 데만 참고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로봇 보고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뭐 급등 추천주 그리고 장전에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 내용들 한 8시 40분, 50분 정도의 장전에 또 체크를 해드립니다. 추천주 게시판 같은 경우는 뭐 종목들이 잘 올라가고 있어요. 오늘 이제 조일알미늄 같은 경우도 뭐 많이 올라간 거는 아니겠지만 오늘 말씀드리고 나가지고 한 7% 정도 올라갔고요. 어제 이제 추천주 종목 같은 경우는 8월 11일 티플렉스였습니다. 티플렉스. 티플렉스 같은 경우도 뭐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한 6% 정도 뭐 추가 상승 나와줄 수도 있겠죠. 뭐 당장 이제 그제 같은 경우도 찍어드렸었던 종목이 한신기계 같은 경우도 뭐 많이 올라간 거는 아니겠지만 한 9% 정도 또 올라갔고요. 당장 이제 지난주 찍어 드렸었던 종목 같은 경우는 대박 났죠. 얘 같은 경우 이제 코닉 오토메이션 얘 이제 찍어 드려가지고 찍어 드리고 지금 아직도 안 파신 분들 같은 경우는 70% 이상 지금 여기서 대부분 파셨겠죠? 한 2거래일 만에 60% 정도 이제 종목들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대박주 종목들도 하나씩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투자자 여러분들이 어플리케이션 확인을 하셔서 도움들을 받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다들 아셨겠죠? 급등 타이밍 어플리케이션 또 확인을 해보시고요. 오늘 영상 도움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나가시기 전에 잊지 마시고요. 좋아요 버튼 꼭 좀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뭐 도움 많이 받았다, 다음에도 또 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뭐 영상 보시면서 질문 있으시다, 뭐 어떤 부분들 궁금하다 라고 하시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댓글 이제 또 남겨주시면은 감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